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정경식 독한 영어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어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강하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개년 기출 분석 그리고 될 때까지 6,000문항 트레이닝. 다른 건 모르셔도 전 선생님이 공무원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의 다른 커리큘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다? 바로 요 10개년 기출 분석. 그래서 어떤 강의 못지않게 기출 분석을 정말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싸잡아서 기출 안에서 다 다룬다. 이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기출 분석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기본 개념이 저희한테 온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자기 것으로 될 때까지 트레이닝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들을 땐 알겠는데 이론 강의 들으면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풀리지가 않아요. 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또 문제 보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설 보면 알겠어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출 분석.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출 분석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10개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모든 분야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제가 다뤄서 정리해 드리겠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가 이처럼 10개년 기출 분석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이고 이론이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내 걸로 내재화 돼가지고 첨수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론 강의 많이 해도 자기 걸로 되지 않아서 시험만 보면 틀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10개년 기출 분석하고 될 때까지 6,000문항 트레이닝.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저와 같이 6,000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양한 커리어하고 이 기출 문제 분석이 들어가 있는 커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향후에 공부하게 될지 자,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는 대략적으로 제가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기출이 모든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공무원 영어의 기본적인 출제 방식은요. 문제 은행식 출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은행식이라는 것이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문제를 만들 때마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무슨 새롭고 참신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출 문제의 하나의 틀 안에서 그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하시면 모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출은 모든 것을 말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기출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의 독한 영어 공무원 커리큘럼에 어떤 식으로 내재와 어떤 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한 영어 공무원 영어 커리가 이런 부분이 내재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이론이나 컨텐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무한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즉 될 때까지 트레이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 이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단계에 걸쳐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 유형을 통해서 어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 건지 트레이닝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출을 우리가 분석했죠. 그 다음에 기출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과학적 커리를 탔죠. 그 다음에 핵심과 될 때까지 트레이닝을 했죠. 그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최고 효율 학습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총 4가지로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제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10년 기출을 갖다가 분석해보면 이 10년 기출 안에 모든 분야를 제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보면 동사, 준동사, 접속사, 품사 이렇게 4가지 파트로 크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은 단연코 동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동사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바로 다음 편에 설명드릴 거고요. 준동사, 접속사, 품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동사 파트에서 가장 높은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특정한 파트나 특정한 영역 하나의 개념만을 뽑으라면 분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문법, 어법 파트를 갖다가 분야별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 또 최근에 2014년,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장문 독해죠. 그래서 독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굉장히 내용의 난이도 있어서도 내용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뭐 파충류가 변충한다든지 또는 뭐 세포막이 찢어진다든지 별의별 내용이 다 나갔고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해 봤을 때 어법 파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작문 독해라든지 사실 독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까? 이 부분도 그 제가 공무원 영어 커리큘럼 통해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서 할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 한 10년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제가 우선 이 부분은 문법 문제만 말씀드린 건데 총 303문항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303문항. 이 303문항 나온 거에서 우선 최다 출제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파트도 있고 뭐 접속사, 품사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가장 많은 출제 영역은 동사 파트에서 155문항이 나왔으니까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이 넘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수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개념 파트, 특정한 한 부분만을 외워라. 그러면 이 부분이 분사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파트에서는 총 155파트가 5문항이 51% 정도의 비율로 나와 있는데 뭐 형식, 시제, 수일치, 가정법, 태, 조동사. 사실 이 특수 구문 파트 같은 경우는 도치하고 이제 부정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동사 파트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일정 부분은 다른 부사 파트나 다른 파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동사 파트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55문항에서 이런 식의 구성 분포에서 이 부분 동사 형식에서 41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형식부터 5형식이라고 그죠? 뭐 자동사가 어떻고 타동사가 어떻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동사의 문형을 물어보곤 돼서 41문항이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제라든지 수일치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성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학습하실 때 저하고도 연습하실 텐데 이 동사 파트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전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준동사 파트인데 이 준동사 파트라는 것도 크게 보면요. 동사에 준한 파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편의상 동사에 집어넣으면 너무나 이제 커지고 설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분리하긴 했는데 이 준동사 파트는 총 57문항이 출제가 됐고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 분사, 동명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사 파트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분사 파트 같은 경우는 동사에다가 ing 쓴다든지 또는 뭐 ed로 끝난다. 그래서 현재 분사다 또는 과거 분사다. 그래서 능동이다, 수동이다. 요거 이제 분석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이 부분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말 시험에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해 봤을 때 이렇고 나중에 우리가 어법이나 컨텐츠를 갖다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이 단기간에 걸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준동사 파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품사 파트인데요. 이 품사 파트는 43문항, 그다음에 14%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14%라고 이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게 진짜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정말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품사 파트가 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뭐 접속사나 동사 파트는 기본적으로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를 해서 좀 푸셔야 되는데 이 품사 파트는 여러분 이게 진짜 암기할 게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암기하자니 너무 할 양이 너무 많고 너무 과대하고 그렇다고 출제 비중이 썩 높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수험생의 심리가.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부분만 하고 뭐 적은 부분 버립시다. 그럼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드리는 솔루션은 뭐냐.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기출 분석 해보니까 나와 있는 파트가 명확하고 그중에 어떤 파트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비교 파트도 분석해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문항이 명확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에서 계속 강조했다시피 기출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시험 범위를 갖다가 한정해 주니까 이 품사 파트 같은 경우도 면밀한 과학적인 기출 분석 통해서 시험에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던 부분을 갖다가 놓치지 말고 저와 같이 꼼꼼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양은 많진 않지만 이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뿐만 아니라 확장 적용되는 문제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정리하자. 이런 부분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게 이제 대략적인 제 독한 영어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앞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어 커리큘럼을 갖다가 하나로 규정해서 여러분에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제가 강하게 어필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건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죠? 기출 10년을 분석해서 뭐 한다? 매우 한정적이다. 그래서 될 때까지 추랭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초 코어가 기출 핵심 200문장으로 끝내는 문법인데 여기서 이 기출 핵심 200문장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출문제 나왔던 문장 중에서 요 기초 코어니까 기초 단계에 가장 눈높이도 맞고 동시에 눈높이만 맞는 것이 아니라 기출에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 아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오고 내년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라는 식의 문장을 갖다가 200개를 갖다가 엄선해가지고 저희하고 될 때까지 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출 핵심 200문장을 갖다가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안 빠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때까지 출행 아닌 거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출핵심 200문장을 갖다가 여러분이 충실하게 소화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튼튼한 베이직 또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 자체만을 통해서도 문법에 필요한 부분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엄청난 자료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출핵심 200문장 끝나는 문법의 기초가 기초 코어고요. 두 번째 베이직 코어에서 크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문법 파트고 이 부분이 독해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법 파트에서도 이제 베이직 코어, 즉 기본 파트에서도 출제자가 반드시 적용하는 출제 5가지 원리라고 해서 즉 이 부분에서는 문제풀이 출행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동시에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왔을 때는 좀 더 실전적으로 출제자들은 이 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더라. 그래서 출제 포인트 반드시 나오는 출제 포인트 뭐 5가지 또는 어법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30제라든지 또는 일치에서 4가지 원칙 또는 품사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품사는 외울 게 되게 많다고. 외울 거에서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품사 끝. 이런 파트 또는 접속사 공략법.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하는 5가지 영역을 갖다가 제가 엄선하고 세분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200개를 통해서 기출 핵심을 다 정리한 내용이 이 부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핵심적인 정리도 되지만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겁니까? 적용이 되면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파트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데 이 독해를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두 단계,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개변적인 문장 해석을 갖다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문장 해석이 명확히 되지 않는데 한 편의 글이 내가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두 번째, 문장만 열심히 해석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의 독해짐을 다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전반적인 그 사람의 슬릿이나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지 눈만 계속 보고 코만 계속 보고 입만 계속 보고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면 다 본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문장 해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뭐 할까요? 문장이 물어있는 문단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볼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스킵해서 볼지 쉽게 말하면 속독 전략과 정독 전략을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볼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개별적인 문장뿐만 아니라 실전에 갔을 때 한정된 시간 동안 독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면 시간도 부족하죠. 동시에 모든 문장 해석 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장 독해와 문단 독해를 갖다가 가장 적절하게 녹여놓은 교재가 제 독한 독해 코어 베이지. 그래서 요 보시면 이제 구문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구문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요. 여기 문장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막 100개, 200개, 300개 하면은 이거 뭐 같이 학습이 안 되겠죠.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가장 비추되는 거 제가 30개 마치 독해인데 문법을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빈출 포인트 해석 연습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속독 전략이라고. 이 GS는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속독 전략. 그래서 여기서는 앞부분을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장 적용되어지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독해 베이스가 되는 문장 해석, 그 다음에 문단 해석까지 확장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 요거. 그죠? 딱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 체력, 그 다음에 득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능력은 다 갖추신 겁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제 더 이제 출행을 연습을 하셔야겠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될 때까지 출행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갔을 때는 공무원 기출의 정석 엔제인데, 자, 공무원 기출에 나왔던 엔제, 즉 대표적인 백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무원 기출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100문제만 풀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 100문제라는 건요. 이 100개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0개 안에 여러분들이 500문제, 1000문제 풀 수 있는 다양한 문법, 다양한 독해의 틀과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그 유형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한 문제 푸는 걸 통해서 한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 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양질의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어떤 친구는 똑같이 10문제 풀었는데 얘는 10문제 푼 효과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10문제 풀었는데 40문제, 50문제 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콘텐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고 어떻게 변형에 따라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의 정석 NJ에서는 요 말이 100문제지만 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연습 문제를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상위 1% 익스트림인데 요즘은 하도 이제 독해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약간씩 기존의 것을 약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그래서 극단적인 1%라고 해서 무조건 뭐 1%만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 그래서 기존 기출이라든지 예상 문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이 부분까지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상위 1% 익스트림 NG를 갖다가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 실전의 정석 백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기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저희가 한번 확장 적용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동형 모의고사죠. 일종의 동형 모의고사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한 문제 끝나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 적용되어질 수 있는 문제 유형 개념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코어에서는 시험장 가기 전에 20분 전에 봐야 되는 시험장 입장 노트라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혹시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안 됐다면은 찍을 수 있는 어휘라든지 또는 어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해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해서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를 기출 분석해갖고 이 부분은 사이클을 봤을 때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제가 정리해서 컨텐츠에 담아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 독한 영어 연관 커리큘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출을 기반으로 모든 컨텐츠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만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여기서 기출 내용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출연을 통해서 무한 반복해서 여러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략적인 제 독한 영어 커리큘럼이었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강의 저기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럼 독한 영어가 기존의 다른 강의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떤 좀 특색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두세 가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피녕주전투라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생소하시죠? 피녕주전투.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피녕주전투를 설명하려면 동학농민운동의 우금치 전투를 갖다가 한 30분 동안 자락을 까서 설명한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화 어떻게 됐고 막 설명한 다음에 안 까먹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나중에 내용 강의 때 자세하게 본 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피녕주 전투라는 건 글의 요지를 갖다가 단순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단순화한다? 요 단순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장문, 긴 문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가장 속독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긴 문장은 주어 동사가 멀어져서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멀어질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피녕주전투라는 건데 자,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피녕주전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맛보기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이 있을 때요. 저한테 이제 배운 속독 전략이나 피녕주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직면하고 있는 중 우리 안에서 세상은 존재하는데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사람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어 위주로 껴맞춰서 해석하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한테 좀 더 친숙하거나 쉽거나 뭐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항상 똑같습니다.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요 개별적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장과 문장의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니까 다 읽은 다음에 뭔가 단어는 많이 알아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내용이 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배우신 대로 피녕준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 이 파트를 갖다가 파악을 하셔서 읽으시면 이 부분이 이제 피녕주전투라는 거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즉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다. 즉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다?
지구온난화라는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왜 맨 처음부터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보면 되잖아, 사실은. 되는데 왜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느냐? 왜 보이지 않냐면 주어와 동사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사이에 이제 이런 식의 각종 수식어 같은 게 중간에 껴 들어가니까 얘하고 얘가 멀어지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거지,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루디셈에 따르면 항상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좀 더 속독해서 쉽게 핵심을 얻을 수가 있네? 그지? 그런데 이 주어하고 동사가 멀어지는 원리를 내가 안다면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아서 이 부분을 갖다가 스킵 또는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르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겠죠. 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제가 뽑은 고유명사가 이게 필형주전투라는 거예요. 약간은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이 필형주전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 명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주어 역할을 하겠죠. 이 뒤에 PPING라고 해서 과거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분사입니다. 역시나 또 문제가 되는 건 분사죠. 분사가 온다든지 또는 형용사, 주어동사, 전치사, 투부정사. 그래서 PP와 ING를 합치면요. 이게 한국말이 이제 핑이 됩니다. 핑. 그래서 핑, 형, 주, 전, 투가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본 수업 공부하시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는 얘기니까 이제 앞으로 구문 수업이나 독한 독해 배우시면 그 부분에서 핑형 주전투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핑형 주전투를 배우면 문장을 갖다가 속독하면서 속독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문장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방법도 배우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형 주전투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GS 전략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핑형주전투가 개별적인 문장을 갖다가 좀 더 속독 빠르게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갖다가 한 번에 와 닿는, 즉 문장 단위의 독해 방법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GS 구조 분석은요. 좀 어렵게 말해볼까요? 좀 더 거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미시적인 거 문장 단위로 보는 거라면 이때 말하는 GS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단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하고 약간 덜 중요하거나 우리가 스킵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GS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G라는 것은요. 영어로 이제 general을 갖다가 제가 줄임말이고요. S라는 말은 요 specific, 구체적이란 말을 줄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G감이라는 건 general은 한국말로 일반적이다 또는 보편적이다 또는 포괄적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S, specific이라는 건 구체적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자, 얘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식을 좋아한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분식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김밥 또는 떡볶이, 순대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말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 분식을 좋아한다 하면 이 분식이란 말 안에 김밥, 떡볶이, 순대 이런 말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분식을 좋아한다는 것 갖다가 영어 문장에서는 G, 즉 제너럴식의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요 김밥, 떡볶이, 순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S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GS 개념은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그게 GS를 구분하는 게 내가 독해할 때 뭐가 중요한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소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개별적인 문장을 볼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어 지문 또한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 G에 해당하는 진술에 나오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요. S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G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잘 찾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냐면 이 타픽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타픽 문제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논지 일탈 문제. 그래서 순서 배열하는 거 있죠. 순서 배열 문제. 그 다음에 읽었을 때 내용상, 흐름상,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지 않은 거. 이 문제까지 여러분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기출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건 이제 주제 찾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냐면 음악을 공부하는 거, 음악을 배우는 거, 어린 시절에 음악을 배우는 게 영어,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 시절에 음악을 공부하는 게, 음악을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첫 구절에 나왔고 바로 밑에 줄에 뭐가 나왔냐면 어휘를 갖다가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문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전체적인 verbal IQ니까 언어 자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음악을 배우는 게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아는데 바로 밑에 줄에서는 어휘, 문법 또는 verbal IQ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따지면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분시라고 따지면 분시 그러면 김밥, 떡볶이, 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칭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G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죠? S가 될 수 있죠. 이게 영어 문장의 80% 90% 나오는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즉 G, S 구성이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고 여러분이 어떤 독해지문을 봤을 때 이게 G, S 구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영어 독해지문 10개 중에 8, 9개는 정말로 소화한다고 생각을 하셔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 더 이처럼 GS가 나오면 대부분 이 G 안에 뭐가 있다? 주제나 토픽이나 메인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Studying Music, Language Learning 나왔는데 쭉 보기문항에서 제가 이제 지금 공간상 이건 중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Music Training, Language Learning에서요. Music Training. 요 보기문항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Study Learning. 그래서 Music 똑같고요. 이 Studying과 뒤에 나온 Training이 똑같은 말이죠. 이처럼 동어 반복으로 나오고 있고 뒤에서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똑같죠. 이처럼 여러분이 지혜술 구조를 파악하시면 이 앞부분에 나는 지혜에 해당하는 문장과 동일한 표현 또는 같은 동일한 단어, 표현이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항상 뭡니까? 주제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GS 구조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좀 저하고 같이 훈련하셔야겠죠. 훈련하셔야 되는데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앞부분에 배웠던 P형 주전투로 대표되어지는 문장 해석과 더불어서 이건 전반적인 문단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독해가. 근데 독해가 어려워진다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요. 시간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3시간 주고 풀려고 하면요. 훨씬 더 원활하겠죠. 그런데 한정된 시간 동안 풀려고 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뽑아야 되고 그 필요한 정보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장 단위에서는 피녕주전투로 대표되는 문장 속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 단으로 갔을 때는 GS로 대표되어지는 그 문장을 갖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속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 저하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꼭 연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연습을 해서 자식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명확한 기준을 세울 때의 기준은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가 정해줍니까? 기출문제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서 기출문제를 통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무한 반복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즉 될 때까지 트레이닝 이 부분이 제 독한 영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독한 영어 트레이닝인데 여기서 이 독하다는 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기출문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독하게 분석하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을 갖다가 독하게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드려야겠죠. 이 강의를 통해서나 무슨 뭐 게시판을 통해서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간에 여러분하고 굉장히 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될 때까지 독하게 트레이닝 시켜주는 여러분에게 정말 반려자 또는 동반자 또는 큰 힘이 되도록 저도 강의를 통해서 또는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제 독한 영어 트레이닝이고요. 기출 10년 분석 될 때까지 트레이닝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